자, 그리고 우리 멤버십 대표님들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금 신청하기 전에 수출 실적 증명은 웬만하면 만들어 놓자고 해가지고 수출 실적들 많이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올해 기조가 어땠냐면 수출하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몰아주는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일스톤 자금을 특별히 신청할 기업 아니고, 그리고 뷰티 쪽 AI 사업하고 계신 분들 아니고, 그리고 공장 사실 분들 아니시면 대부분은 수출 실적 자금으로 가실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자금 신청할 때 그때 가이드라인 따로 드리겠지만, 우리는 올해는 내수 기업 활성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수출 실적 지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표님, 제가 지난 시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하는 거 굉장히 쉬워졌어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진짜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실습해볼 거예요. 실습해볼 거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 나한테 맞는 정책 자금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알려줘요. 이걸 알려주니까 내한테 맞는 자금을 먼저 선별하는 것부터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책자금 신청하는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한테 맞는 정책자금 찾기. 대표님, 이제 진짜 쉬워졌어요. 정말로. 자, 우선은 인터넷 창을 먼저 여신 다음에 네이버를 켜세요. 네이버를 켠 다음에 여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대로 나오면 여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www.kosmes.or.kr 뒤에가 or.kr로 끝나는 거, 이게 정부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첫 번째 나오는 거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들어왔는데 이 사이트가 아니야? 그러면 다시 검색해서 다시 들어오세요. 자, 이 사이트예요. 이렇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써있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뭐부터 갈 건데 온라인 사업 신청이라는데 요 빨간 놈이 있어요. 요 클릭해서 들어가고 들어오면 여기에 일단 회원가입부터 하셔라. 저희랑 컨설팅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회원가입 돼 있으시겠죠? 그런데 회원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하시는 겁니다. 회원가입 어디 있어요? 여기 끝에 있잖아요. 요거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기업 회원이겠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회사 정보를 쭉쭉쭉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 회원가입 하실 때 뭐가 필요한데 우리 회사 공인인증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 회사 공인인증서와 대표님 공인인증서를 둘 다 준비해 놓으셔야 회원가입 하실 때 좀 더 편안하십니다. 공인인증서 준비하셔서 회원가입 그대로 회사 이름 넣고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지금 꼭 해놓으세요. 나중에 하면 괜히 또 헷갈리니까 지금 회원가입까지는 해놓으세요. 자, 회원가입 끝나셨으면 이제 로그인 해야 되겠죠. 로그인 어떻게 해요? 여기 공인인증서 로그인에다가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했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자, 이 화면 보셨죠? 아까 이 화면에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이라는 화면에서 오른쪽 딱딱딱딱딱딱 오시면 이거 클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다고요. 작년에 없었으니까 새로 생긴 기능 우리 한번 활용해 보자고요. 정책자금 찾기 내비게이션 클릭하고 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짠짠,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당신의 정책자금 어떤 게 맞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나왔으니까 내비게이션 스타트 누르시고, 자, 여기서 위에 준수사항 확인했습니까? 이런 거 대부분 예죠. 예, 동의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정책자금 찾기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라는 거 나옵니다. 자, 정책자금 찾기 시작 누르시고 나면 이제부터 회사 정보가 떠 있고요. 회원가입했던 회사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 첫 거래 기업이라고 뜨는데 이거 뭐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없어요? 안 이용하고 있으면 여기 예 체크가 될 거고, 나는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요예요 체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합자금 찾기, 이때부터 그냥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표님 혹시 개인 사업자가 있다가 법인 전환했나요? 라고 물어보죠. 법인 전환 한 사람은 법인 전환 했습니다. 예 누르시면 되고, 저 법인 전환 한 거 아닌데요? 그냥 신규 법인으로 만든 건데요? 아니면 저는 그냥 개인 사업자인데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아니요 체크하시면 되고요. 법인 전환했으면 예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전환 한 게 아니니까 아니요 체크했어요. 자, 직전 개인 사업자 설립일 예라고 체크하면 우리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하기 전에 그 개인 사업자의 기업인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최종 업력 산정에서 법인 기업이냐 개인 기업이냐 클릭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회사 설립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설립일은 2017년 11월 18일. 회사 설립일을 넣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클릭하시고 회사 설립일까지 넣고 나시면 다음 페이지. 정말 쉽죠?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 뭐예요? 대표님 혹시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나이가 만 나이로 39살 미만입니까? 체크를 합니다. 39살이면 좋겠지만 저는 이미 나이가 지나서 제 생일을 넣으면 나이가 뜹니다. 나이가 뜨고 나면 자동으로 청년인지 아닌지 체크가 돼요. 굉장히 냉정하죠? 네, 저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없음 이렇게 뜨죠. 자, 그 다음에 폐업 여부. 과거에 혹시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운영을 하다가 회사를 폐업한 적이 있습니까? 폐업을 한 이력이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따로 배정이 되거든요. 폐업 여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내가 폐업한 사실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폐업한 적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폐업한 적이 한번 있기 때문에 폐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다음 페이지에서는 당신이 혹시 수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수출한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했죠. 수출 실적은 어떻게 판단이 돼요? 아예 없으면 내가 수출한 게 없어. 그러면 해당 없음. 내가 수출을 하긴 했는데 10만 불 미만이야. 그러면 10만 불 이하. 10만 불보단 내가 많이 했지. 나 수출 엄청 많이 해. 라고 하면 10만 불 이상.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한 적이 없어요. 컨설팅 회사가 수출하려면 제가 나가가지고 컨설팅을 해줘야 되나요? 아쉽게도 저희는 수출한 실적이 없어서 해당 없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는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혹시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어요? 애로, 그 애로 아니에요. 경영 애로, 이 애로예요. 경영이 힘들다, 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기다가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경영 애로의 사유가 뭔지 여기 구구절절 많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체크하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위에서부터 볼까요? 나 환율 피해 봤습니다. 아니면 보호무역의 피해를 봤어요. 아니면 우리가 조선 업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동차 업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철강 업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니면 대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거 나한테 맞는 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과거보다 10% 이상 떨어졌나요? 라는 걸 질문해요. 10% 이상 떨어졌으면 내가 매출이 10% 이상 떨어졌어요. 언제 대비해서 지난달 또는 지난 분기 또는 지난 반기 6개월 전 또는 전년도 이번 달 관련해서 굉장히 폭이 넓죠. 언젠가 한 번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난달 또는 지난 분기 또는 6개월 전 반기 또는 1년 전 이번 달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비교 시점을 선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 혹시 스마트 공장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 스마트 공장 앞으로 할 거예요. 요거는 조금 그렇고 이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공장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예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스마트 공장 지원 안 받고 있으니까 아니요 체크했고요. 혹시
우리 지금 기계 쓰고 있는데 매연 엄청 날리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태양광으로 바꿀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그 기계가 환경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친환경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지원금을 해줄게요 라는 내용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가 신재생에너지예요. 아니면 원부자재를 기존에는 플라스틱으로 했던 걸 나는 새로 옥수수 가루 가지고 할 거예요.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클릭하시면 되세요. 저는 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음을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 가지고 3년 이내에 제품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내가 3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할 만한 특허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랑 거의 비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벤처기업이나 연구소가 있어서 개발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 이러신 분들은 또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클릭하면 특허가 있는 사람들은 나 특허 있어요 라고 클릭하시면 돼요. 또 클릭하셔가지고 NET가 있어요, 신기술이 있어요, 녹색 인증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요. 제가 기업부설연구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연구소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벤처기업 인증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 벤처기업 인증이 있습니다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개발 기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표님 혹시 특허 있어요? 벤처기업 있나요? 아니면 연구소 있어요?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 있어요 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년 이내냐 3년 초과냐만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보이시죠? 3년 이내에 기술 가지고 제품 만들 거야 라고 하면 해당이라고 돼 있는데 나 만든 지 3년 넘어간 거 팔아먹을 거야 라고 하면 해당 없음으로 바뀌죠. 자, 어떻게 해야 되실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우리 대표님이 자금이 필요하신 게 지금 운전자금이에요? 시설자금이에요? 라고 클릭 한번 해보세요.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시설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금의 용도까지 나올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방식을 은행 통해서 받으실 거예요? 정부에서 직접 받으실 거예요? 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직접 대출이 유명한 곳이에요. 자, 직접 대출 받겠습니다. 아니면 나 그냥 금리만 낮추면 되니까 대리 대출 받을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면 되죠. 자, 저는 직접 자금 대출을 신청을 할 겁니다. 직접 자금 대출 받을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떤 자금 신청할 수 있는지가 바로 아래 나옵니다. 여기 나왔죠? 그럼 요거 보고 아, 나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괜히 내가 되지도 않는 자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되는 자금만 딱 골라내는 겁니다. 물론 이 다음에는 어떤 게 조금 더 확률이 높고 경쟁률이 적고 돈이 더 많이 주는지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내가 어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지금 이 상황만 보고도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뭔가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 이전 페이지로 돌리시면 또 수정도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잘못 신청한 게 뭐가 있었어요? 저는 경영애로에 해당 사항은 없는데 그걸 체크하다 보니까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을 해지할 거예요. 해지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나한테 맞는 자금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리 대표님들 자금 신청 편안하게 하시라고 나온 거예요.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또 스텝 2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융자 제한 요건 검토 시작하기 또 여기서 시작 누르시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또 똑같이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나는 우량기업입니까? 상장했어요? 저희 회사는 상장 안 했어요. 그리고 자본총계 내가 돈 들여서 시작한 거 이거 자본총계 입력하게 돼 있고 자산총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대표님 세무사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우리
2024년도 기준으로 자본 총계 얼마고 자산 총계 얼마요?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왜 2024년도인데 지금은 2025년도 재무제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 걸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3월달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3월달 지나가면 2025년도의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를 넣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사 사무실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회사 자본 총계 얼마예요? 자산 총계 얼마예요? 그래서 자본 총계 1억이고요. 자산 총계 3억입니다.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회사 부채 비율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채 비율을 입력하기 전에 여기 클릭하시면 혹시라도 내가 7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안 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7년 미만 기업은 부채 비율을 안 본대요. 저희는 7년 이상 된 기업이니까 부채 비율을 보겠죠. 그럼 저희는 해당 없음인데 나 회사 만든 지 7년 안 됐어. 그럼 여기 7년 미만 기업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산업분류 코드. 내가 제조업입니까? 광업입니까? 도소매예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인지 체크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 총계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부채 총계가 뭐예요? 이것도 세무사 사무실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회사 부채 총계 얼마고요? 자본 총계 얼마예요? 물어보시면 답변해 줍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회사 부채 총계는 얼마입니다. 라고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샘플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여부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는 거냐면 되게 심플해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요. 우리 회사 근로자가 6명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가 2명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상시 근로자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또 세무사 사무실 전화하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요. 작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25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1월 달부터 막 적어 내가 1월 달에 몇 명, 2월 달에 몇 명. 그다음에 그걸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나누기 12를 하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고용 인원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다가 평균 고용 인원을 넣으시면 돼요. 자, 평균 고용 인원에 대표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대표님 안 들어가죠. 대표님 사모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만 들어가요? 여기 정확하게 고용보험 가입된 사람들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된 인원 기준으로 여기다가 평균 고용 인원을 넣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여기다가 뭐 적는 거예요? 2023년도 순이익 적는 거예요. 2023년도에 저는 1억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얼마 벌었어? 2024년도에는 2억 벌었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2023년도, 2024년도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도 마이너스 2억이었으면 마이너스 2억 벌었습니다. 그대로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무실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자를 얼마 냈는지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건 금융권에 있는 대출의 이자 있거든요. 요거 표준 손익계산서라는 거 있어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이자 비용 얼마 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샘플 다 있거든요. 여기다가 나 이자 비용 얼마 냈어요? 500만 원 냈어요. 23년도에는 700만 원 냈어요. 24년도에는 500만 원 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에요. 당기수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1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천만 원이었어요.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억 원이었어요. 라는 것까지 다 입력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되세요. 근데 모르겠으면 세무사 사무실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우리 회사 2022년도에 이자 비용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3년도에 이자 비용 얼마고 영업이익 얼마예요? 그럼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나오시게 되실 거예요. 쉽죠? 너무 쉬워요. 자, 이 다음에는 여기 또 쭉 내려가시면
여기 해당 지역본부 예산 현황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은 개발기술사업, 혁신성장 쭉쭉쭉 이렇게 돼 있죠. 녹색으로만 돼 있는 것만 제가 신청할 수 있대요. 녹색으로 안 돼 있는 건 제가 신청을 못 한대요. 요거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거 요거 해당 지역본부 예산 현황 확인 요거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어떤 자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여기 항상 실시간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부지부란 말이에요. 동부지부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자금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야. 남아있으면 제가 요 중에서 아무거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물론 어떤 놈이 경쟁률이 덜하고 더 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서울 동부지부에 이 자금들은 소진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라는 기준을 갖고 이거 다 신청할 수 있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월 달에는 이렇게 많이 열려있지만 한 5월달, 6월달, 7월달 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마감 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우리는 그 자금은 다 마감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뜨게 될 거예요. 마감돼 있는 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이 자금은 신청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나한테 맞는 자금을 찾았어요. 찾은 다음엔 뭘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 정책자금 신청이라는 화면. 처음에 이 화면 어떻게 왔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온라인 사업 신청이라는데 이 빨간 놈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고 들어오면 여기에 온라인 정책자금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 놈을 클릭해서 그때부터 진짜로 정책자금을 신청하시면 되세요.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쉽죠?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했다가 내가 떨어졌어. 떨어지면 또 이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업그레이드가 된 게 떨어지면 또 왜 떨어지는지 알려줘요. 대표님이 왜 떨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알려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내가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면 뭐 가지고 또 알려주냐면 이런 걸 줘요. 당신이 왜 떨어졌는지 알려줄게. 점수표를 줄게. 라고 하면 점수표를 줍니다. 그럼 점수표를 쭉 보시면 내가 왜 떨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1월달에 신청해 보셔야 된다고니까요. 1월달에 신청해봐야지 한번 떨어져 봐야지 뭘 보강할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강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강이 다 끝났어. 정답지를 보고 내가 정답지대로 그대로 준비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이 정답지를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정답지를 줍니다. 친절하게. 어떻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원은 기원이에요. 돈이라도 주지. 돈도 안 주면서 기원만 하면 되나? 어찌됐든 넘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1번 당신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도 아니었고요. 당신은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옛날에 사용하고 있었던 회사였었고요. 당신은 사람을 많이 고용 창출한 기업도 아니었고요. 당신은 고용을 많이 유지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당신은 특허나 디자인이나 벤처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당신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이런 혁신을 하신 것도 아니시고요. 당신은 수출기업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정책 우대를 해줘야 되는 직종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점수표를 줬어요 라고 점수표를 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 9개의 점수표를 가지고 이 점수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점수를 내년에는 채워야 되겠구나, 아니면 점수를 올해는 좀 채워야 되겠구나, 점수 채운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엄청 좋아졌어요. 우리 대표님들 편안하게 사업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표 중에서 뭐 있었어요? 연구소, 특허, 벤처기업 뭐 이런 것들 쫙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필요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자금들이 쭈쭈쭈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금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자금 신청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주는 영상을 지금부터 1편, 2편, 3편, 4편 한번 찍어 볼게요. 그거 보시면 내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공무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힘을 한번 내서 더 많은 정보 드릴 테니까 저도 힘 좀 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어떤 종합적인 컨설팅을 맡기고 싶다, 저희랑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을 테니까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집중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세무, 농무, 법무, 부동산까지 올케어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저희 컨설팅 받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안 귀찮게 해드려. 귀찮지 않게 해드려. 왜? 저도 사업하고 있거든요. 아우 귀찮은 거 너무 싫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안 귀찮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웬만하면 알아서 해주려고 노력하니까 아마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자 사장 되시고 자산가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감사합니다.